임차인들의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의사입니다. 수부동산 중개법인 권명수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모처럼 또 회사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강남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사가 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먼저 요즘에 경제 관련 뉴스가 너무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발 부동산 거품이니 위기니 그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니 해서 이게 관련돼서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출렁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대외 여건이 불안한 상태에서 강남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좀 안심까지는 아니고 이런 기사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기사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빌딩 매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빌딩을 투자하시려면은 우선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측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대외 여건적으로 누구나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있으면 상관없고, 또 반대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임차인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오늘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번 기사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기사는 8월 14일 좀 며칠 됐는데요. 8월 14일자 기사인데 보시다시피 맨하튼 16%인데 여의도 1.5% 상반된 오피스 공실률 왜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소위 말해서 폭탄을 맞아서 공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도 그 테헤란로 중심 업무지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높을 거 아니냐, 앞으로 높아질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뉴욕은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 반면 서울은 매우 낮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유가 여기서는 재택근무 비중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이다. 이렇게 쭉 내놓으시면은 엔데믹이 선언됐음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재택근무 비율이 높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의 78%는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희 같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도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겠지만 회사 와서 밥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화는 좀 틀린데 재택근무의 이런 높은 선호도 영향으로 뉴욕 맨하탄의 공실률은 지난 2분기 공실률이 16%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인근의 사무실은 31.6%.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인데요. 반면에 대면 근무를 선호하는 한국은 재택근무율이 아직 낮다. 그래서 한국의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0.4일, 전 세계 평균은 1.4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이러다 보니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매우 낮고 특히 강남구와 여의도의 공실률은 모두 1.5%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원인 중에 이제 재택근무도 있지만은 수요도 많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이 매우 적은 부분도 낮은 공실률의 이유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으로 많이 짓긴 하지만은 대형 오피스는 아직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추가 면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면적이 적어서 서울의 낮은 오피스 공실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서울은 새로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 빌딩이 거의 없다 보니 공급 부정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임대료는 물론 오피스 시장의 매매가 역시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근데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이거를 유지해 주지 않을까. 왜냐면 대형 오피스를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가 강남 꼬마 빌딩의 절대적인 수요를 차지하는 수요가 오피스 수요인데 오피스 수요도 최정점의 피라미드의 대형 업무 시설, 소위 말해서 대기업,
잘 나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쓰는 대형 랜드마크 오피스 수요부터 저 밑에 10평, 20평 꼬마 빌딩에 쓰는 사무실까지 피라미드로 연관돼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꼭대기가 유지를 된다면은 파급 효과도 밑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위에서 뭐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밑에는 더 떨어질 건데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잘 버티지 않을까. 경기가 기업들의 경기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 수요를 차지하는 어차피 대기업들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공급의 부족. 왜 아무리 공급이라는 거는 단순히 면적만 있는 게 아니고 집도 헌집보다는 새 집이 좋듯이 사무실도 새 건물 이런 공급의 부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미국과하고 틀리게 재택근무보다는 아직도 이제 사무실에서 대면 근무를 원하시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공실률이 낮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은 특수한 상황인 건 맞다. 조금 지난 기사인데 또 하나 더 설명해 주면은 7월 20일자 기사 근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미국은 텅텅 비어 걱정인데 없어서 1m 강남부터 증발한 오피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 내려보시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 공급은 부족한 반면 임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오피스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개별 거래, 사무실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기사 맥락은 공급 부족 이렇게 하고 아까 전 기사는 재택근무의 활용도가 외국과는 틀린 우리 현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강남 꼬마 빌딩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서 경제 여건 그런 사실을 기사로 소개해드리고 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강남 오피스 공실률이 1.5%라고 나왔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보시기에는 네. 그게 이제 맞는 수치일까요? 저희가 이제 랜드마크 LM사는 이제 리징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거를 임대 관리하시는 업체고 PM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건물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 정말 확 땡기는 쓸만한 자리는 별로 없는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건 없지만 기사를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사무실에 나오면은 작년 팬데믹 때는 뭐 호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의 랜드마크 임차 수요를 대부분 차지했던 스타트업들 그 공실률 낮게 했던 스타트업들이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아서 문헌발식 확장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확장을 못하고 축소하는 분위기죠. 근데 투자 자금이 줄어드니까 회수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형 오피스 건물은 단순히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 계약 기간이 단연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페널티 조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새로운 임차인을 대위에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팬데믹 시절에서 몇 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공실률 나갈 수 있어도 못 나가는 업체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은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가 봐서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그게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니까 25년, 26년, 27년 이 정도 됐을 때 경제 여건이 좀 개선이 돼서 그 업체들이 굳이 이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공실률이 좀 많이 유지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저희도 힘든데 아마 메모리 폭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때는 말씀이네? 공실률이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미국하고 좀 틀리게 버티는 임차인도 많고 버틸 수밖에 없는 임차인도 존재하고 그리고 현업에서도 강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수요는 수요가 탄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파급 효과로 저희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은 강남의 꼬마 빌딩 중소형 오피스 수요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얻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본적인 큰 수요는 아직 탄탄하기 때문에 중소형 오피스의 수요도 꾸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장소나 위치, 구조 이런 것 임차인 선호도에 따라서 분명히 개별적인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탄탄하고 개별적으로도 건물을 신축하실 때 구조를 어떻게 짜실지 임차인 선호 지향을 잘 배치를 하면은 임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 그 부동산, 강남 부동산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대외 경기, 거시 경제는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하고 저희도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실무진에서 강남 대형 오피스 시장은 아직도 수요가 꾸준하고 잘 버티고 있다. 버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중소형 오피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당분간은 2, 3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 자금 조달이나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면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강남 빌딩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컨텐츠 하나를 찍었습니다. 예, 밖에서 맨날 고생해서 그런지 얼굴이 지금 저도 많이 탔는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좀 팩트에 기반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이 시간이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권 대표님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채널에 좀 자주 오셔가지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내건주가 있습니다. 예, 함께 가시죠. 수고하십시오.